자, 위클리인지 먼슬리인지 애매한 위클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는 막 연달아가지고 하고 안 할 때는 또 안 하고 그래가지고 왜 애매합니까? 저희가 얼마나 프리랜서? 프리스타일입니까? 너 영어는 그냥 우리말도 모르냐? 길이 보입니다. 자,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망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망한 얘기요? 아, 망한 얘기부터 가나요? 네, 역시. 우리 망한 얘기 좋아하죠. 우리. 오지멸. 자, 파산이 기처한 브룩스 브라더스 코로나 탓일까라는 제목입니다. 패션포스트고요. 누구야 이거? 네이버에 적어놔가지고서는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누가 했습니다. 누군가 했겠죠. 자, 200년 역사를 자랑하며 미국 대통령의 신사복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브룩스 브라더스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관리회사 어센틱 브랜즈 그룹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양한 이유들을 적어주셨어요. 이미지 변화에 실패했다,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썰을 풀어주셨는데, 브룩스 브라더스가 많이 어려워가지고서는, 파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생각나시는 포인트. 일단은 크게 유통적으로도 너무 지금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점포 운영하는 브랜드들 솔직히 말해서 브룩스 브라더스 빼놓고, 뿐만 아니라 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제이크루도 그렇고, 다 그렇게 요즘에 라이프 프로그램 기사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유통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가 아니라 더 하죠. 정장을 그전만큼 많이 안 입으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블레이저 이런 거 기준으로 폴로보다 가격이 유사하든지 더 비싸든지 그랬는데 더 싸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가하고 라이센스 정책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이럴 때일수록 아예 그냥 백장 장사를 해보는 건 어땠을까 싶은데 너무 어퍼더블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옷 자체도 문제가 좀 있어요. 브룩스 브라더스는 좀 맞아요. 너무 미국 사람 체형이라고 그럴까요? 웬만하면은 유럽 옷이나 이런 거 다 잘 맞는데 이 집 옷은 어딘가를 좀 손봐야 돼 항상. 잘 안 맞는다 옷이. 기장이 너무 길어요. 기장하고 소매가 너무 길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그 이미지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 브랜드 이런 게 남아있으면서도 거의 손이 안 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모두한테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젊은 시도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양복을 점점 안 입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빡세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문제를 가격으로만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주력 상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을 때 그것의 원인이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본 게 그게 패착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가격 외에 어떤 카테고라이징의 문제도 있었을 터이고 그런 터인데 그게 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주력 상품만 굳건하다고 하면은 나머지 상황들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제 주력 상품이 마탱이가 가고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거 2018년에 록소티카가 인수했었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망주스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3명도 이 브랜드의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추억이 하나씩은 최소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저만 하더라도 브룩스 브라더스 옷이나 신발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이제 정가로 주기에는 좀 비싸다 보니까 아울렛이나 아니면 할인 행사할 때나 그럴 때 산 거긴 한데 그래도 그때 사가지고서는 잘 입었어요. 특히 저는 톰 브라운이 이제 게스트 디자이너로 참여했었던 블랙크리스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사면서 이게 확실히 잘 만들게 잘 만든다. 메이킹 하나는 이제 끝내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입었었죠.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브룩스 브라더스를 정가나 제대로 된 세일 때도 살 수 없는 시대 입었는데
패밀리 세일 할 때 막 90% 80%씩 꺾어주잖아요. 그때 가서 샀거든요. 근데 저도 블랙플리스 뭐 자켓 20만 원 사고 200만 원짜리 90%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맞긴 맞는데 제 스타일이랑 안 맞아져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와이즈 이너프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자켓 입고 그쵸. 붉은색 그 핑크색인가 뭐 하여튼 그런 느낌 나는 거.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고 저는 늘 저 네이비 블레이저 금단추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클래식이죠. 그랬죠. 네.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그래도 그런 게 한 번씩 괜히 또 손 가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금단추 사놓고는 또 이렇게 좀 약간 뻘쭘해서 잘 안 입기도 하는데 그게 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브룩스 브라더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네이비 블레이저 금단추를 저도 거기서 18인가? 아직도 가격이 다 기억나요, 왠지. 18만원 주고 되게 엄청 세일할 때 샀는데, 정작 필요한 건 기억하지 않는 그런 건 매기업을 하는 거죠. 아, 역시 쇼핑 짱입니다. 어쨌든. 근데 아빠가 뺏어가가지고, 아빠가 흰 바지에다가 그거 입으면 확실하잖아요, 그냥. 확실하죠, 100%죠. 그렇게 해가지고, 흰 바지 아니고 약간 밝은 베이지. 네. 그런 거 입어가지고. 이거 아빠 바지예요? 아니,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네, 아빠가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좀 날씬했었나 보다. 아빠가 저요? 입을 수 있는 정도. 아, 저가 정말 확 차이 나더라고요. 그 서사무엘이 스타일시험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나왔었던 거가 어떤 팬분이 찾아줘가지고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선 아 진짜 그때도 저는 돼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빅돼지가 지금 그냥 완전 빅데리 케인도 아니고 빅돼지 K. 빅데리 케인. 자, 브룩스 브라더스에 대한 추억은 이제 저희 나이 때, 뭐, 30대에서 50대 사이라고 하면, 나도 아니야, 원래! 세일해서 샀어! 뭐, 하나 좀. 야, 나이 때 이렇게 폭을 너무 넓게 잡는 거 아니냐? 전후 세대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거에서의 대체제였던 이제 뭐 빈폴이라든지 헤지스가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었던 브랜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미국에서 헤지스나 빈폴처럼 입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 미국에서. 근데 그런 옷들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제 뭐 중상류층 동부 사람들이 자주 입는 그런 옷이긴 하였죠. 근데 어찌됐건 뭐 옷들이 다 이제 모나지 않고 다 이제 수더분한 옷들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좀 즐겼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드 플리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라이센스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그때 되게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갖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게 라이센스였어요? 네, 라이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품질이 그렇게 되게 좋던데? 그러진 않았었어요. 플리스가 무슨 뜻이에요? 섬유. 그래서 그냥 브룩스 브라더스의 이제 마스코트가 이제 양이잖아요. 양. 그거와 관련된 그런 뭐 플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름을 그냥 연속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런 브랜드가 요즘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근데 이게 그 경영 상태가 어려운 거지 제품이 후져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제품은 뭐 10년 전에 나온 재고가 아직도 있을 터이니까 그냥 별 걱정 없이.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거의 똑같은 게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제 그냥 되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긴축. 그래서 일단 비용 나가는 것들 다 끊어내고 그리고서 매장 정리하고 그리고 뭐 인력 고용 다 정리하고 그래서 긴축 체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브룩스 브라더스가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온라인 세일즈 같은 것들 약하죠 좀. 그리고 그런 것들 한번 정비 한번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사업을 하던 뭐 전환을 하던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브룩스 브라더스가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구조 조정을 버티지 못할 만큼 어려운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업력이 있고 그래서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까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조 조정을 빡세게 한번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이제 기업 전문가이자 전실업자인 장윤수의 기업 전문가였구나. 몰랐네. 철학가 나온 이제 기업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진짜 전문가께서 한번. 맞아요. 근데 이 브랜드는 자기가 계속 입는 미국 사람들 일부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즈 스펙만 보고는 옷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표준화시키는 것부터 좀 하고 그래야지 온라인 판매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한번 꽂아보는 것도 좀 레노베이션 하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한번 생각나는 톰 포드. 아, 그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아니, 근데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톰 포드? 톰 톰 포드 말 확 와닿네. 정확한 네. 캐릭터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브룩스 미국의- 브라더스의 이제 미국인이고. 미국인이고 브룩스 브라더스의 고루한 캐릭터를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이제 좀 예쁘게 이제 재편집할 수 있는 리포지셔닝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으로 톰 포드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제 하이충으로서 알릭스가 만약에 실업자였다. 알릭스가 또 알렉스도 적당할 수 있고 막 제이콥스 아저씨는 어떨까? 근데 집에서 한참 놀고 있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지게 놀고 있고 가끔 광고 같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배우로서 활동을 더 하고 있는 이분도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막 가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맛이 갔죠. 같이. 네, 이런 양반들 좀 투입을 하는 것도 좋겠는데,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그 기본 이제 구조조정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만하게 말렸던 사업들이 한참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나라에 각 나라당 도시 그 매장 하나씩만 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 프리미엄 다시 올리고 온라인으로 좀 밀고. 온라인으로 밀고 뭐 미국은 동부 하나, 서부 하나, 그쵸, 중부 뭐 하나,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 서울 하나 정도. 서울 하나 두고 비용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하이피스트의 최용환님이고요. 네. 에어조던 1 오지 디올의 래플 참가자는 5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엄청 이거 한 반년 정도 이슈를 계속 끌어왔는데 디올이랑 조던이랑 콜라보를 한다고 밝혀진 게 꽤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그리고서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발매가 됐는데 그 래플 참가자가 500만 명. 1버전이 저번에 나왔었죠. 그래갖고 출시를 하고선 이게 두 번째 이제. 이게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 사이즈. 근데 그때 그게 거의 수량 거의 조그맣게 해가지고 했던 건가? 그때는 별로 인기도 없었었어. 사람들이 별로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프라다하고 이거하고 두 개 보면서. 근데 그 1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리테일 사이즈가가 320만 원인가 그런데 1000만 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졌죠. 리셀링을 하려고서는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거죠, 이제. 근데 이거는 나이키 그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없으면 좀 안 되는 느낌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 럭셔리 브랜드랑 콜라보는 거의 첫살이 아니에요? 조던이? 그런가. 뭐 제가 조던 콜라보를 다 알고 있지 않지만 조던 브랜드는 원래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책이 바뀐 건데 원래 콜라보를 안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디피 콜라보가 그래갖고 엄청난 가격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도 아마 가장 비싼 조던 히터인데 원래 콜라보를 잘 안 했고 그 중에 럭셔리 브랜드가 없었죠, 조던 브랜드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에어디올은 조던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카운터 브랜드의 이제 그 BI들을 많이 이렇게 도입해주는 그런 디자인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냥 딱 봤을 때 엄청난 크리에이티비티를 막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렇죠. 무던하면서, 무던하죠. 솔직히 뭐 이게 너무, 처음에는 너무 신경 안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웨어러블 하니까 디자인 자체가 고급스럽게. 뭐, 프래그먼트 디자인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하지 않았나, 이 정도. 번개만 받지 않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품명도 이제 에어 디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입에 짝짝 붙죠. 에어디올. 요런 게 되게 파격적인 사례긴 해요. 맞아요. 제 조던 브랜드의 그 케이스들로 놓고 보면은. 우리 복신남녀, 서울 패션 라디오 듣는 분 중에 한 분 제가 인스타 팔로우하는데 이분은 이제 당첨돼가지고 어저께 구매를 했다고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 로고가 됐네. 저 로고 네. 예쁜데 저거. 아니 킴 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가능한 거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평소 진짜. 같으면 나이키도 아쉬울 거 없고 디올도 아쉬울 거 없고. 없으니까 그 접점이 조율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존슨 형은 아쉬웠다는 거예요. 존세형은 조금 이제 아쉬우니까. 아니 자기가 맡은 하우스에 스트릿 무드를 넣는 거를 엄청 즐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성과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성과 사례로 이제 딱 필요한 이제 시점이다 우리도 보니까 슈프림도 킴 존스가 하고 나간 거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 좀 게임하고 하는 것도 루이 쪽에서 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500만 명이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8,000명이 당첨이 되었는데, 꽤 많이 받았네. 그 중에서 이제, 하이하고 로우가 전체는 이제 13,000켤레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5,000개는 이제 디올에 이제 그 VIP 고객들한테 먼저 이제 팔았구나. 먼저 이제 그 배당권을 준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8,000켤레가 이제 순수 이제 그 래플로 이제 소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다 당첨이 이제 결과가 나왔죠. 저도 이제 당첨 안 됐습니다. 병신아 이런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부러워요, 이거 당첨된 사람들. 되면 저는 그냥 제가 신고 다니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참, 아깝네. 아니, 저는 사실 그거 있잖아요. 오프화이트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그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야해가지고서는 저건 돼도 저는 안 신고 다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안 신는다. 저도 안 주면 신지. 주면 한두 번은 신어보겠지. 근데 아마 팔았을 거야. 그런데 요거는 디자인이 그렇게 모나지 않아가지고, 맞아. 좀 신을만 하겠다 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려요. 진짜 부럽다. 좋겠네, 십새끼들. 갑자기. 자, 그 다음 뉴스 갈게요. 기술회관 누가 몰간? 딴 거? 딴 거. 자, 하이피스트의, 주현욱 기자님입니다. 네. 무라카미 다카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양반이 영화도 찍고 있었는데 중지됐다고 해요. 이 사람이 파산됐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냥 돈 긁어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적대기 만들어가지고서는 돈 긁어먹었던 사람이었는데, 무라카미 다카시는 예술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술가라고 치자고. 예술가죠. 예술가이고, 그간에 많은 이제 그 아티스트들과 컬래버레이션을 해왔고,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브랜드들, 루이비통도 있고, 또 카니 웨스트도 있고, 카니 웨스트가 아티스트로 봐야 될지, 브랜드로 봐야 될지는 저 좀 브랜드라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카이카이키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쵸. 무슨 쿠션 같은 거 나오는 데 있어요. 쿠션이나 캐릭터 사업하는. 핀 배지 같은 거 나오는 캐릭터 사업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이제 자신의 이제 어운 비즈니스를 이제 해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거 해바라기 같은 거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자들, 그러니까 후배들의 에이전시로서도 엄청 크게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 기반의 다양한 사업들을 다각도로 벌려왔었던 그런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 카시오 그것도 프로그의 있었을 무라카미 버전 3천만 원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매가가. 그냥 왜 3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라카미가 그게 30만 엔으로 300개를 딱 냈거든. 빨간색 게 투명 빨간색으로. 근데 그게 워낙 희소하니까 300만 원 좀 하던 거였는데 거의 10배가 올라갔다. 무라카미 다카시가 인기가 엄청 많죠. 지금 더 많아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오타쿠 문화를 예술화한 슈퍼플랫 개념 도입해가지고 자기가 엄청 예술가로서 잘 나갔는데 이제는 하이 컬처 딱 보고 저기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쏙 들어와가지고 아주 쏙 들어갔어요? 하이맨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컴플렉스콘 같은 거 컴플렉스콘 같은 거 할 때 자기가 완전 메인으로 막 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올라왔는데 아마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돈을 계속 잘 벌겠구나 하고서 많이 벌렸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개작살 난 게 아닌가. 진짜 개작살을 일이 났습니다. 영화를 뭘 찍었길래 그러지? 그러게. 젤리피쉬 아이즈 파트 2 마상크라는 이름도 어려운 그런 파트 1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파트 2까지 찍었으니 그러니까 참 이게 뭐지 이거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이 파산한다는 게 좀 애매한 게 이 사람의 작품 값어치는 아마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품을 계속 팔면 되는데 물론 이제 작품 안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작품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사업 영역이 이제 걸려놨던 거야. 그래서 작품 하나 두 개 만들어가지고서는 맨징이 안 될 정도의 이제 큰 이런 그 사업 영역을 갖고 있었던 꽤 거죠. 비싸네 그래도. 그런가 봐요. 아니면은 어떤 전략적인 그래 나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드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자기의 값어치가 안 깨질 수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불쌍한 느낌? 뭔가 이제 지금 어딘가에 사업을 열렸던 거를 접으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 그거를 상환을 안 하고 접으려면 파산이 좋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확정되지 않는 거는 판단을 유보하자고 그러잖아요. 약간 유추는 아니거지. 유추는 아니거지. 네. 저는 그리고 생각하는 게 계속 바뀌어요. 늘 이제 그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알죠. 바뀌어요. 네. 자, 그래서 망했다고는 하는데 망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망해봤자 우리보다 잘 나갑니다. 망해봤자 우리보다 훨씬 잘 절대 나가요. 위로하지 마. 절대 위로하고 뭐 구호품 같은 거 절대 보내지 마. 자, 브룩스 브라더스 얘기는 했고 네, 다음 마지막. 뉴스로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 떡상을 위해서 계속 아우. 끝을 듣습니다. 이거 저거 하는 거네요. 네. 하이피스트의 최용환 님이고요. 네가 읽을래? 두 번째 피스 마이너스 원. 음. X 나이키 에어포스 원 파라노이즈의 상세 사진. 인솔 아웃솔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7월 10일에 아니지 7월 10일 아니고 7월 8일에 그 어디서 이제 유출이 된 거예요. 하우스 핏이라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아 진짜 이 신발은 제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실버색 좋아하세요? 아 블랙과 실버. 실버색은 뭐니? 은색이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검은색이 아니라 은색이에요. 메인 컬러가. 그리고 수호시가 까만색으로 들어갑니다. 수호시와 아웃솔이 까만색이고 요거 역시 이제 신다 보면 벗겨지면서 안에 무늬가 드러나겠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추론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아마 나오면은 엄청난 리셀 프라이즈가 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디올 그거는 별로 안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짭이 진짜 첫 번째 거 너무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탑에서도 팔고 뭐에서도 팔고. 근데 그만큼 GD 영향 또 짭을 만드는 데가 다 동남아랑 중국인데 그쪽에서 또 확실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래도 희귀한 맛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맞아요. 너무 흔해져 버렸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전제는 이제 꽝조에 가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는 한데 디올 그러니까 에어 디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그 QC가 나이키 QC가 아니에요. 맞아요. 디올 QC지. 디올 QC이기 때문에 맞네. 그 맛을 만드는 게 디테일이 좀 약간 다르겠죠. 어렵긴 할 그냥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확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안 다른데 그냥 뉘앙스가 엄청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피스 마이너스 원 컬래버레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막 페인트 크랙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거는 뭐 디자인 자체가 그런 거니까. 디자인 자체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따라하기가 쉬워가지고서는 이제 짭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빵조고 가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좀 재밌는 게 GD가 어쨌든 이제 다음 거 졸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 거는 사실 이제 엄청난 성공이었으니까 그 다음 거 뭐 해야 되나 할 때 메탈릭 컬러를 고른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메탈릭으로 제품 나온 게 그 슈프림이랑 나이키랑 콜라보했던 덩크 말고는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저 이거 막 10년 전에 막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메탈릭을 다시 부활시키면 또 트렌드 세터로서 그렇죠. 계속 유지하는 거지. 거니까 그걸 그러니까 확실히 기가 막히게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 없었을 거야. 그냥. 꿈보다 해보기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해보기 열심히 했습니다. 잘 써주세요. 이번에 실버 그냥 이렇게 선대는 원래 그러는 거야. 실버 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출시되는 거죠?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발매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홀리데이 시즌 출시될 것이라고 그냥 추정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발표는 없다고 합니다. 요거 자, 셋 중에 하나 골라보죠. 돈 주고 산다, 주면 신는다, 줘도 안 신는다. 저는 그 추첨에 되면 살 거예요. 그럼 사서 신는 거네. 아니지. 그 리셀 프라이스로는 안 산다. 그쵸. 정가 4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정가, 리셀, 주면, 그리고 안 신어. 주면 신는다. 주면 신는다. 사서 신고 싶진 않다. 정가로도. 정가로도. 당첨이 돼서 정가로도 사서 리셀을 할지언정 안 신는다. 별로 관심 없는 컬러라 가지고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저 사실 막 리셀은 별로 넣어볼 생각이 없거든요. 무식해가지고. 리셀도 넣는 생각 없다. 리셀도 넣으실 때. 미안한 리셀아. 저도 안 신는다. 진짜 이런 거에는 진짜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내일 뵐게요. 너무 뜬금없이 끝낸 거 아니야?